투자를 시작할 때 누구나 대박을 꿈꾸죠.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 투자자의 95%가 돈을 잃는다는 통계 들어보셨나요? 네,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이게 정말 정보가 부족하거나 운이 나빠서일까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 원인이 다른 데 있다. 네, 진짜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뇌에 있고 워런 버핏 같은 대가들은 이 뇌의 버그를 역이용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뇌에 내장된 감정적인 함정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오늘 분석할 자료들이 행동제모학부터 뇌과학, 심지어 고대 철학까지 동원해서 그 함정의 정체를 밝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결국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건데 이게 투자 성공의 열쇠라고 하니까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95%의 실패를 비껴가는 소수의 비밀을 파헤치러 지금 바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걸까요? 네. 자료를 보면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 인지 편향을 딱 지목하더라고요. 우리 뇌의 기본으로 깔린 운용체제 오류 같은 거라고 할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오류가 바로 손실 회피 편향이에요. 손실 회피. 네,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아, 고통이 더 크다. 그렇죠. 이 고통이 너무 싫으니까 이성적으로는 지금 팔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도 손실난 주식을 그냥 못 파는 거예요. 붙들고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정말 뭔지 알 것 같아요. 본전만 오면 판다 하고 다짐하면서 몇 년째 그 파란불 켜진 계좌를 못 본 척하는 바로 그 마음. 맞습니다. 손실을 확정짓는 그 고통을 피하려는 거의 본능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류는 한 쌍으로 같이 움직이는데요. 한 쌍으로요? 네, 바로 보유 효과와 확증 편향입니다. 들어갔어요. 일단 내가 어떤 주식을 사는 순간 그 주식이 갑자기 더 특별하고 가치 있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보유 효과입니다. 그냥 시장에 널린 수많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샀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 주식이 되면서 애정이 생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식에 대한 좋은 뉴스만 찾아보고 그렇죠. 부정적인 분석이나 경고 같은 건 애써 무시하게 되죠.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에요. 내 결정이 옳았다고 믿고 싶으니까. 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아주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손실을 피하려는 마음 때문에 팔아야 할 때 못 파는데 내가 가진 건 무조건 좋다고 믿어버리니까 더더욱 팔 이유가 없어지는 악순환이네요, 이거.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오류는 뭔가요?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매몰 비용. 이미 투자한 시간이나 돈, 노력이 아까워서 손실이 명백한 프로젝트나 투자를 중단하지 못하는 심리예요. 지금껏 쏟아부은 게 얼만데 하면서요. 그렇죠. 하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과거에 쓴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만 보고 내려야 하거든요. 듣고 보니 이 세 가지 편향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혀서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든 부분은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사실은 뇌의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거였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모든 비합리적인 결정의 배후에는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감정의 스위치, 편도체가 있습니다. 편도체요. 네. 시장이 급락하거나 불확실성이 커지면 공포와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편도체가 비상벨을 막 울리면서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문제는 편도체가 흥분하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대뇌의 사령탑, 전두엽의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분석 잘하는 사람도 시장이 공포에 휩싸이는 순간에는 그냥 원시인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95%의 실패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공포의 뇌가 장악당해서 인지조절 능력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해법도 단순히 시장 정보를 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가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죠. 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어떻게 투자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현대 뇌과학자들이 이 말을 너 자신의 뇌를 알라고 재소가하는데요. 뇌를 알아. 네. 외부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어떤 감정적 폭풍이 일어나고 어떤 인지적 버그들이 작동하는지, 즉 내 뇌의 작동 원리와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메타인지군요. 맞습니다.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의 핵심이에요. 메타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그냥 나는 성격이 좀 급해. 이 정도 수준의 자기 이해와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개념입니다. 자료에서는 메타인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메타인지 지식입니다. 말 그대로 내 능력의 경계선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능력의 경계선? 예를 들어 나는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기업의 장기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강하지만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차트 분석에는 완전히 문외한이다 라고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입니다. 아,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게 첫 단계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바로 메타인지 조절입니다. 조절. 그렇게 파악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행동을 통제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이에요. 아, 방금 예시처럼 나는 단기 예측에 약하니까 시장이 급등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려는 충동이 들어도 절대 실행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장기 가치 분석에만 집중하자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단순히 난 할 수 있어 라는 막연한 자신감, 자기 효능감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오히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인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능력에 더 가까운 거군요. 맞습니다. 이야, 철저한 자기 객관화네요. 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진짜 지식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죠. 이쯤 되니까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 같은 사람들의 성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남들보다 미래를 더 잘 예측하는 무슨 수정 구술을 가진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메타인지 능력이 비범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점을 이 자료가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 제1원칙이 바로 능력 범위, Circle of Competence, COC였어요. 능력 범위요? 네, 버핏과 먼거는 자신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에만 투자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능력 범위죠. 잠깐만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자신들이 잘 모르는 분야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90년대 말에 모두가 IT 버블에 열광할 때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버핏은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엄청난 비웃음을 샀어요. 그랬었죠. 하지만 그는 나는 이 회사들이 10년 뒤에 어떻게 돈을 벌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와, 즉, 자신의 능력 범위 밖에 있다는 걸 알고 메타인지 지식, 유혹을 뿌리치고 투자하지 않는 원칙을 지킨 메타인지 조절한 거죠.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고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게 말은 쉬워도 시장의 광기 속에서 지키기는 정말 어려웠을 텐데요. 어렵죠. 그야말로 인지적 겸손이네요. 그렇죠. 찰리 먼거의 비유는 더 잠이 있습니다. 네. 그는 나는 2m 높이의 장애물을 넘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대신 내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30cm짜리 장애물을 찾아다닌다고 말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머리 싸매는 대신 자신이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투자 기회만 골라서 공략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말고 풀 수 있는 문제만 푼다. 이것도 결국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메타인지 전략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먼거의 인간 오판의 심리학 체크리스트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그건 메타인지 조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끝판왕이요? 인간이 빠지기 쉬운 25가지 심리적 편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손실 회피나 확증 편향 같은 것들을 목록으로 쫙 정리해놓고 네.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리스트를 보면서 혹시 내가 지금 이 함정에 빠진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와, 자신의 뇌에 내장된 버글리스트를 만들어서 의사결정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하듯 스스로를 스캔한 거네요. 그렇죠. 결국 이 개가들은 남들보다 똑똑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뇌가 얼마나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를 알고
그 뇌가 실수할 만한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피하는 방식으로 성공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 하기보다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메타엔즈라는 능력, 버핏이나 먼 것처럼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우리도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는 건가요? 다행히도 이 자료는 메타인지가 선천적 재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에 가깝다고 강조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훈련법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투자 일지를 쓰는 거예요. 투자일지요? 그냥 수익률 기록하는 그런 건가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단순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는 결과만 쓰는 게 아니라 왜 그 종목을 샀는지, 어떤 감정 상태에서 팔았는지, 당시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아, 이걸 꾸준히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지,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 패턴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나 자신의 투자 행동과 감정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분석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마치 나 자신을 연구하는 과학자처럼요. 흥미롭네요.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한데 토론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토론과 피드백이요? 내가 어떤 종목을 좁혀보고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 특히 나랑 생각이 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아, 혼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내 논리의 허점이나 확증 편향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요. 내 소중한 투자 아이디어가 형편없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하,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내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원칙과 목표 설정입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건 목표가 아니라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그렇죠. 내 감정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손절한다처럼 아주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명확한 규칙이 있으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줄어들겠네요. 네, 실패에 대한 관점도 인상 깊었어요. 실패를 그냥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뇌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는 외상 후 성장 개념이요. 네. 작은 투자 실패를 겪었을 때 감정적으로 외면하지 않고요. 정확히 나의 어떤 판단 착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냉정하게 복귀하는 과정 자체가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해서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와. 실패야말로 최고의 메타인지 훈련 교재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95%의 투자자가 실패하는 건 시장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더 많은 경제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울을 보고 내 안의 편향과 한계를 들여다보는 메타인지에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의 위대함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비합리성을 통제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아, 이건 투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로 질문을 바꿔야 하는 거죠. 시장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으로 시장의 대다수가 저지르는 똑같은 실수를 내가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예측 가능하거든요. 우리 뇌의 버그는 보편적이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라고 묻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 이 순간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적 함정에 빠져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반대편에 설 수 있을까? 어쩌면 진짜 기회는 바로 그 질문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